오늘 브리핑 하겠습니다. 북한 신이 있는 대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야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다시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해 남측이 얼마나 극과 속이 다른가를 보여주기로 했다면서 비공개로 열린 회담의 개최 과정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 북방 한계선 교전과 관련해 황명서 군 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긴급 단독 접촉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우리가 거절했고 8일에 2차 각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서 10일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 군사회담의 비공개 여부 역시 우리 측에서 먼저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이 15일 비공개 접촉을 제안했고 북한 역시 지난 14일 대표단 명단을 통보할 때 비공개 접촉임을 명시해서 통보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인가를 제의하고 이를 수용했다면 이는 서로 간에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비공개 개최를 합의했던 군사회담을 왜곡해서 일방적으로 폭로하는 남북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2차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화 상대방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혹여 불만이 있다면 불신을 증폭시키는 폭로나 비방의 방법으로 풀 것이 아니라 신뢰가 전제된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대화의 기회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난 4일 2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30일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대화에서는 신이 있는 자세로 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기대합니다. 아베 총리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 시작일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다고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 등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된 곳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요시로 전 일본 총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가을에 열릴 국제회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번 아셈 참석을 위한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며 대화를 제안했지만
가을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과연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일, 중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러나 매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관련 망언 등으로 동북아 정세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말한 한국과 중국과의 우호나 관계 개선 같은 말을 공허한 수사에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전쟁의 책임을 외면하고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성의 있는 조치들과 진정성이 담긴 행보야말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동북아 평화의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볼라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한 제10차 아셈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은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팀 단위의 국내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에는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만 해도 21개국이 참전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은 의료 지원국으로 1억 마일리 타국 땅에서 생면부지한 사람들을 전쟁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지원할 만한 지위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보건인력 파견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도리입니다. 또 이번 파견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이번 파견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책임 실행과 더불어 선진 감염병 대응 매뉴얼 습득과 교민 감염 시 국제적 도움 등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견이 우리나라에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견 의료진과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번 파견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파견 의료진의 안전에 대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볼라 의료진 파견에 있어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